오늘 제가 나눌 것은 에버노트로 독서록 만들기고요. 각자 독서들 다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에버노트 사용자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또 독서록 에버노트를 통해서 만드실 텐데 뭐 이게 좋다 저게 뭐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에버노트를 그리 막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근데 한 10년 차 쓰고 있고요. 최소한 에버노트에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대신에 철저하게 에버노트에서 좀 뽑아 먹으려고 그런 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관리는 안 돼서 무질서 할지언정 그래도 뭐 이 검색이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검색으로 필요한 것들은 잘 뽑아 쓰고 있고요.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에버노트 관리를 위한 또 관리에 시간을 너무 쏟으면 그건 또 주객이 전도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강의를 할 텐데 이 포스터 제가 만들었어요. 어때요? 뭐 박수까지. 코끼리의 천국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좀 따왔고요. 저거 어떻게 읽어요? 아까 천고 앱이라고. 근데 우리가 천고맙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자가 말마자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천고 앱이가 아니라 천고 상비, 코끼리 상자. 천고 상비라고 읽어야죠. 예. 이게 이제 왜 천고마비가 생겼냐 하면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잖아요. 이제 가을에 먹을 것도 많고 살찐다는 건데 거기에 이 코끼리를 집어넣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가을에 분명 푸른 초원에 더 많은 좋은 먹이들을 먹고 살이 좀 찔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버노트가 왜 코끼리를 사용하는지 아시죠? 뭐 잘 아실 건데 제가 보니까 이렇다고 그래요. 코끼리는 머릿속에 12무리가 넘는 코끼리 집단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대요. 또한 다른 코끼리의 오줌 냄새를 머릿속에 정리하여 모두 기억하며 한 번 맡은 냄새에 대해서는 그 위치와 특성까지 모두 기억한다고 해요. 그래서 코끼리가 굉장히 IQ가 높다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사람보다 더 기억력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끼리를 에버노트에서 심벌 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또 깜짝 놀랄 만한 코끼리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혹시 보셨어요? 이 기사인데 나이 들수록 성생활이 안 보셨어요? 되게 인기 기사였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좀 가렸습니다. 여기 약간 좀 별건 아닌데 이 코끼리가 수령이 50에서 75년이래요. 그런데 이제 50이 넘을수록 저게 이제 성생활이 왕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 덩치도 커지고요.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관찰 결과 50세가 넘는 수컷 코끼리는 한창 때인 35살 코끼리에 비해서 발전기에 평소보다 50% 빨리 움직이고 2배나 더 멀리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1년에 한 번 남성 호르몬이 비발전기에 60배 이상 과다 분비돼서 한 달 정도 지속되는 발전기에는 활동 면적이 비발전기에 비해서 3.5배나 넓었고 움직이는 속도도 2배나 빠르다. 여러분 모든 동물은 사람 포함해서 나이가 먹으면 쇠퇴하잖아요. 육체적인 능력이. 그죠? 근데 희한하게 코끼리는 지금 75세가 최대고 50세면은 진짜 할아버지 이제 인생 후반기인데 저 때 더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저 보면서 진짜 에버노트가 코끼리를 잘 잡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제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 지적인 그런 능력들이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연령이 좀 더 깊어 갈수록 더 왕성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코끼리가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강력해지는 나를 위한 관리 영역을 볼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그 정신적인 부분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뭐 신체적, 정신적인 부분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는 이 홀로석이라는 키워드가 다가왔어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책을 냈는데 어른의 홀로서기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근데 여러분 홀로서기가 왜 이 나이에
지금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고 있고 뭐 다 이제 그런 상황이신데 왜 이맘때 다시 또 홀로서기라는 키워드가 화두가 될까? 사실은 우리가 홀로 섰던 적이 있잖아요. 돌 때 내 발로 일어서는 그 홀로서기 과정을 겪었을 것이고요. 또 20, 30대 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홀로서기 과정을 겪었을 텐데 정작 지금 40대, 50대에 왜 다시 홀로서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화두가 되는 것인가? 이때 홀로서기는 무슨 의미죠? 이전과 다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할지언정 굉장히 중요한 홀로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만의 어떤 경쟁력 있는 메시지로 독립하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 부가가치까지 내야 되는 그러한 홀로서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이면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뭐 한 3, 40년 전이면 60대에 거의 죽었거든요. 남자들은. 여성분들은 좀 더 사시고 80년도에 남자의 평균 수명이 58세였어요. 진짜 그 국가 통계국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62세 정도. 근데 그때는 뭐 퇴직하고 일자리 떠나서 그냥 몇 년 향유하다가 가시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에 이제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에 이제 홀로서기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화두가 된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홀로 설 것인가? 제가 그래서 이 지적인 영역에서 홀로 서기 위한 3가지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독서, 글쓰기, 그리고 발현하기, 이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3가지 작용을 통해서 지적인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책에서도 저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뭐 삿대고 포대고 제가 얘기를 하려는 것은 독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책이 중요한 줄 알고 남들이 또 책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독서를 열심히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품게 되는 의문들이 있죠. 어떤 의문이 있을까요? 자, 한 3가지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인터넷 검색어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책을 읽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필요한 내용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데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부를 해야 하죠?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독서 못 하실 거예요. 남들 좋다니까 하다가도 금방 실증을 내겠죠. 이런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셔야 되고요. 예, 책에 좀 나름대로 설명을 해놓고 있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검색하면 실제로 다 나와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보다 책이 더 검증된 신뢰할 만한 지식이죠. 이 유튜브에 책 요약된 5분짜리 동영상 읽고 요약 정리한 내용을 읽고 우리가 그 책을 다 읽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A를 그냥 A로 재생산하는, 그래서 그 지식을 흡수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책을 읽고 우리 진대현님이 뽑아냈던 저런 적용은 절대 못 하실 거예요. 책을 읽어야 A+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읽으면서 생각이 동반되고 사유를 섞어서 다양한 더 나은 창의적인 부가 활동들이 가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책이라는 수단만큼 그리고 신뢰할 만한 검증된 지식이 아닌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을 잡을 목적으로 그런 동영상 콘텐츠나 인터넷 뉴스나 그런 지식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유튜브에 요즘에 뭐 1시간 넘는 그런 콘텐츠 클릭하기 겁나죠? 점점 저만 해도 짧아져요. 요즘에 5분이 최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분 내에 콘텐츠를 완결을 해야 되니 그게 피상적인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책이 검증할 만한 지식임이 분명하고요. 무엇보다도 장편의 전문 지식 습득에 유리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또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다 이러한 책 기반의 지식 데이터를 흡수해서 또 성장을 해왔고요. 학습 효과가 더 그래서 좋고요. 뭐 건강에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등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책이라는 수단이 여전히 중요하고,
아무리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가 동영상이 기승을 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책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해 갈 것이다. 그렇다고 동영상이나 인터넷 매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강점들을, 장점들을 잘 활용하는 게 보다 더 현명한 것이겠죠. 세 번째, 이 제일 시리어스한 질문인 것 같아요. 책을 읽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이 읽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한두 번 읽어서 도움 되겠습니까? 축적임을 믿고 계속 쌓아가야 될 것이고요.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되는 게 분명하죠. 남들 좋다니까 베스트셀러 이것저것 읽는 거 예전에는 그게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정신 함양하고 어떤 상식을 넓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같은 지금 이제 그런 여유를 부릴 틈이 없는 뭔가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우리들은 최소한 그런 책이 아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좋은 책을 읽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읽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우리가 보통 저렇게 속도에 따라서 발췌독, 속독, 정독 얘기를 해요. 그렇죠? 발췌독이 제일 빠르고요. 속독, 정독 내려갈수록 좀 느린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묵상 독서와 챕터별 묵상 글쓰기입니다. 이런 말은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전문 분야의 묵상 독서를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게 그렇다고 정독보다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읽는 건 아니에요. 정독과 실제로 속도는 비슷하게 읽어가되 이 방법의 특징은 뭐냐면 책을 한 권 쭉 읽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챕터별이든 내가 정한 하루의 목표량을 읽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다시 되돌려서 재독, 삼독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하시기 진짜 힘들 거예요. 왜 그러죠?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읽은 페이스대로 계속 읽어서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게 다 인지상정인 거예요. 책 읽을 때. 그런데 스탑하고 다시 되돌려 다시 읽는다? 그거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한번 미친 척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많은 것들을 얻으실 거예요. 한번 읽어서 절대 깨닫지 못했던 정말 많은 것들을 재독, 삼독하면서 읽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묵상글쓰기는. 자, 묵상독서법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관심 분야에 좋은 책을 읽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정한 하루의 분량의 챕터를 일독할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듯이 정독하면서 사실습득에 주력하는 거죠. 자, 저렇게 읽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두 번째 똑같은 방식으로 읽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좀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생각, 의문, 다른 것과 연결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읽어요. 세 번째 읽을 때는 이제 글감을 내가 이거를 읽고 무슨 글을 써야 되겠다는 의도로 읽어가면서 그 포인트를 잡는 거죠. 물론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읽을 수도 있고요. 두 번에 끝날 수도 있고 하죠. 그러나 대략 이런 컨셉으로 책을 읽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로 제가 이제 책을 읽는 거고요. 샤프를 들고 줄치면서 생각하면서 메모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뭐 학교 때 공부하듯이 또 교과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읽게 되겠죠.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 건데요. 이렇게 읽으면은 확실히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내게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시게 될 거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이런 방식 비슷하게라도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았죠. 뭐 이렇게 책 읽고 내가 학습한 만큼 충분히 잘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대부분 다 고개를 가로저으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는 제가 좀 정의를 하기를 사물 혹은 사건과 나 사이에 바른 내 생각의 공간을 갖는 훈련이라고 했고요. 글쓰기는 이것들을 묵상한 것을 완성형 글로 써서 모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읽은 것을 내 언어로 다시 뭐 분량이 어떻게 됐든 써내는 것. 물론 그렇게 하려면 또 시간 투자해야 되고 독서 진도에 장애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은 텍스트를 보고 거기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묵상 글쓰기를 한 것들은 사실상 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하나하나의 모듈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로서 나중에 어떤 분야에 활동을 하시든 이 하나하나의 글쓰기 모듈들이 논문에 적용되고 책 쓰기에 적용되고 강의에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읽은 책의 내용을 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글쓰기와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에버노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잘 읽고 잘 습득을 하고 글쓰기를 한 것까진 좋았는데, 이제 책은 책장에 꽂힐 거 아니에요. 이렇게 꽂힐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이거를 뽑아보느냐 이거예요. 기억에 의존해서, 물론 뭐 범주화를 잘했다 할지라도 기억에 의존해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뽑아 쓰는 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 묵상 글쓰기는 사실 책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거는 책의 내용을 내 선지식과 섞어가지고 그냥 어떤 때는 책 내용과 거의 별개의 내용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요. 책 내용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글쓰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북데이터는 아닌 거예요. 북데이터는 온전히 책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기억해서 뽑아내느냐 이거죠. 일단 잘 읽어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모든 책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 최소한의 노력으로 읽은 책의 내용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제 에버노트가 이 사이에서 우리의 뇌와 저 책의 중간의 사이에서 에버노트가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에버노트가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리스트라고 저렇게 제목을 달아봤고요. 자,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저는 이렇게 북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뭐 평범해 보이죠. 별거 아닌데 일단은 이전에 저기 태그에 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읽은 책을 단이라고 했고요. 아직 읽기 전에 내가 읽어야 될 책들은 두라고 해놓습니다. 그래서 두라는 태그를 나중에 바로가기 해서 누르면은 내가 읽어야 될 책들이 쫙 나오고요. 거기서 뽑아서 읽고 또 이제 읽은 후에는 단으로 바꿔놓죠. 그러면 내가 읽은 책 읽으면 이런 식으로 쫙 정리가 되고 그 중에 하나고요. 자,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뭐 다음 어떤 강의나 책을 쓰거나 무슨 뭐 자료를 만드는데 도파민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했고 내가 읽은 책들 중에서 그것들을 좀 참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저거 누르면은 쫙쫙쫙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도파민이라는 키워드가 검색이 돼서 나왔고요. 여기에 반드시 제가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여기는 리스트 역할만 하는 거니까 여기에 다 집어넣을 필요 없죠. 144쪽이라는 이 쪽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 책을 찾아서 열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에버노트가 중간에 충분히 그 리스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때 이제 이게 글머리 기호죠. 글머리 기호로 정리를 하면 좀 더 좀 잘 보기에 좋을 것이고요. 키보딩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키보딩을 직접 대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근데 이것조차도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이거 하는데도. 물론 이거 키보딩 하는데 저 책 한 권 하는데 아무리 복잡한 책도 1시간 이상 안 걸려요. 한 30-40분이면 충분히 하는데 그거조차도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면은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모바일에서 스피치 투 텍스트 하는 거죠. 이거 뭐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모바일에 왜 그 자판에 다 스피치 투 텍스트가 있죠. 네, 그걸 보고 그걸 열어놓고 자, 책을 이렇게 읽은 책을 보고요. 페이지 보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키워드 정도만 요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쪽수 역시 받아쓰기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수 하면서 모바일에서 스피치 투 텍스트를 해놓으면 더
빠른 시간에 쉽게 이 북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죠. 자, 물론 이것도 귀찮을 수 있어요. 시간 들어가는데 어차피 내가 책을 읽는 목적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향후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읽는다면 요 정도 좀 시간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한 뭐 30분, 40분 정도는 투자해서 데이터화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더 쉽게 뽑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독서와 글쓰기, 뭐 발현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독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푸른 초원의 강자 코끼리로 사시길 바라면서 제 소개를 못 해드렸죠. 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썼던 책이고요.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은 독서, 글쓰기,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발현해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후반전을 홀로 서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습니다.